예, 우리 당 2기 지도부 마지막이 될 13차 전국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5월 30일 날 열렸습니다. 전국위원회는 우리 당의 대의기구이자 수의 민주주의 기구로서 그동안 2달에 한 번 정도 열어서 당의 중요 방침에 대해서 토론하고 상호 설득하고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전국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중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국위원회에서 동시 당직선거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동시 당직선거에서는 대표, 부대표, 16개 시도당 위원장,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지역위원장, 또 일부 지역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도 새로 뽑게 됩니다. 6월 10일 날 공고가 나가고요.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이때 대표, 부대표 후보는 전국 순회 유세를 하게 됩니다. 투표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물론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 그리고 당대표와 부대표는 ARS 투표도 병행됩니다. 7월 11일 날 개표를 하고 12일 선출보고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표나 시도당 위원장 중에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시 일주일간 투표를 진행하고요. 7월 18일 날 개표, 19일 선출 보고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규의 개정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의원은 30명당 1명을 뽑았는데 당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40명당 1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청년 부대표 3인 중에 1명은 청년 부대표를 하게 되어 있죠. 그 연령을 지난 당원 개정에서 대의원과 전국위원회 청년 할당 기준인 35세로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선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꽤 많은 경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순회 유세 및 투표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역 순회 유세의 참여 그리고 또 투표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우리 당의 투표율은 다른 당의 투표율, 보통 국민들의 선거의 투표율보다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많은 정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경선도 꽤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저의 신상 발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대표 선거는 물론이고 다른 선출직 당직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런 어떤 선거에서 예를 들면 대의원 선거 같은 데서 경합하지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전국위에서 새로운 진보 대표 정당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요.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그리고 우리 당이 단지 사제에 머무는 것이 아닌 진보 세력의 결집을 제안하고 우리 당으로서는 차기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 그간의 논의와 실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고 더 큰 진보 대표 정당의 건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초 제가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우리 당이 원내 교섭단체 달성을 최고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3가지 중대한 변수가 있고 이 모두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는요. 첫 번째는 진보 재표를 통한 더 큰 정의당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것. 세 번째는 야권 연대 또는 야권 연합 정치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에 상당한 진척이 있다면 원내 교섭단체의 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습니다. 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요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에 따라 우리 당의 운명이 좌우될 것입니다. 진보 재편과 관련해서 지난 선거에서 이것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고요. 당내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제연대 이후에 각 주체 내 일정한 변화와 성찰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진보 재편이 당장 눈에 띄는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진보 정치 세력이 결집해 나갈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진보의 가치에 동의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더 큰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정의당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고
정의당의 그간의 혁신의 성과가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는 방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는 전국위에서 합의된 내용과 기조를 바탕으로 임기 말까지 그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의지와 폭넓은 참여를 제안하는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정당 건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여부와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노동당의 대의원 대회 결과 국민 모임 내의 자기 정비 과정을 지켜봐가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국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의 중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보 재편을 통해 흩어진 진보 정치 세력을 규합하고 진보 대표 정당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정의당의 창당 과제이다. 또한 정의당은 여러 차례 당 의결기구 결의를 통해 진보 재편의 필요성과 의지를 천명해왔다. 당의 주도성과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리적 진보 세력을 최대한 결집시켜내는 것은 정의당의 발전, 진보 정치 세력의 강화, 야권 혁신과 정권 교체를 위한 기본적 과제이다. 두 번째, 정의당,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은 물론 이 취지에 동의하는 더 많은 대중조직,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진보 재편의 의지를 갖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더 넓은 진보 정치 세력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공동의 제안, 당면의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 지역과 현장에서의 대중적 참여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는요, 3기 지도부의 첫 전국위원회에서 종합적 판단과 향후 계획을 승인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제가 대표로서 마지막으로 전국을 순회 중입니다. 경남이 조금 늦었는데요. 16개 시도 일정이 다 확정되었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우리 당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 내년 총선을 비롯한 우리 당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대표를 마무리하면서 당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각 지역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된 현안, 그리고 토론회, 간담회 또는 노조나 현장 방문 등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강원, 대구, 서울, 경기를 갔다 왔고요. 이번 주에는 충남, 울산 등등을 찾아갈 생각합니다. 나머지 일정들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는 대구교육청에서 평등한 급식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찾아서 연대 인사를 드리고 대구 경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최저임금 1만 원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낮에는 비정규직 연대 현장을 찾고 밤에는 당원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찾은 안산입니다. 이번에 안산은 세월호 때문만이 아닌 특히 중소기업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지역의 반월과 시어공단의 불법 파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파견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사유로 파견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악용해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3개월 일시직 파견이 가능하고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파견 업체들은 6개월마다 폐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장에는 정규직이 2할일 뿐이고 나머지 8할은 파견 노동자입니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사유가 아니라 그냥 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파견을 쓰면서도 이것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방수보다 파견업체 수가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파견 노동자의 대다수가 20, 30대의 청년들입니다. 조퇴했다고 해고하고 파견 주제에 조부모 장례식에 갔으니 증명을 하라 하고 성추행도 빈번합니다. 아침에 몇 시까지 모이라고 해서 어느 작업장으로 불려갈지도 모르고요. 불려가게 되면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업복도 없습니다.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고 그저 용역이라고 불려지는 현실입니다. 몇 년간 수십 개의 파견업체에서 일을 해야 했던 젊은 노동자의 증언입니다. 함께 이 자리를 찾았던 우리 이영우 고양시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하셨었죠. 또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나는 편하게 살았구나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노예 노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증언을 듣고 안산의 그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면담도 하러 갔었는데요. 뻔한 답변만 들어왔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약자를 대변하고 이 문제를 당연히 다뤄야 할 야당이 지역구 4개 중에 3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당이 대변해야 할 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또 각오를 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천으로 비정규직 정당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순회에서 당원 여러분들을 다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앞장서서 새정치연합의 자체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 혁신을 통해서 야당다운 야당, 능력 있는 야당,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야권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른 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러저러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혁신은 불합리한 기득권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상식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당내에서는 물론 정치 전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왜곡된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당내 혁신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혁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심상정 원내대표께서도 김성건 위원장의 요청드린 바 있지만 당내의 혁신과 더불어서 정치제도의 개혁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미 저는 올해 초에 문재인 대표에게 정치개혁을 위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답변도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참여정부의 개혁안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켜냈습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가 진정으로 정치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정치개혁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치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 그리고 김성건 위원장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체 없이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께 제3 정치개혁을 위한 대표회동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